이미 문 대통령이 방미 전에 백신 사절단 파회를 통해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해서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양국이 백신 글로벌 공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이 백신 협력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해석은 제각각 백신 협약부터 미사일 지침 해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물이 제법 있습니다. 여권에선 엄청난 성과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제1야당의 평가는 비판 일색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코로나 국면 이후에 첫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었고 더구나 마스크를 벗은 대면 회담이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두 분의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이번에 성과는 상당히 높았죠. 예를 들면 백신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3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가 모더나 그다음에 노바백스와 공장을 설립하고 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기술 이전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많이 이전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사일 지침도 42년 만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분도 우리가 우주 개발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무력 증강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회담이나 아니면 판문점 회담의 정신과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미국 정부의 발표는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백신 수급이 절박했던 문제거든요. 정우영 장관이 한미 순방 이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스와프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신 스와프는 절박했기 때문에 장관 입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55만 명의 한국군, 그 굉장히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국군에게 맞춰주는 55만 명 이외에 당장 2분기 내지는 3분기에 우리 목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화이자나 모더나 양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기술 이전 사실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과 이제 SK 노바백스와 이제 삼성이 모더나와 계약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기술 이전과는 실질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완성품을 들여와서 병에 집어넣는 그 부분이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기술과는 그러니까 원액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CMO 부분 그러니까 위택 생산 부분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네. 로직이라고 스위스 로직이 세계 1위인데 그 로직이 아마 모더나와 아마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네. 기술 이전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섭섭했고요. 아쉬웠고요. 사실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회전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한 인권법과 또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돌이켜봤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상호 협력하에 나가겠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네.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제가 한 줄 평을 부탁드렸는데 한 10줄 네. 평씩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 이후 성과도 있었지만 또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이번엔 여야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차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뭐 국격이 뿜뿜 엄청난 성과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여권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반전을 좀 노리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한 발언들일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었죠. 저는 뭐 이종근 평론가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성과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백신의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이러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백신 개발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액이 들어오면요. 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액만 주고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문제도 일정 부분, 물론 원액을 생산하는 문제를 완전히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차후에 기술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삼성이나 SK가 백신 어떤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한 돈 1도즈당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SK나 삼성이 개발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경제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자꾸 백신을 많이 안 가져왔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이번 회담에 가서 백신을 더 많이 가져오면 그것도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공급은 아무 차질 없이 계속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요. 55만 명 분 들어온 것도 사실 55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더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번에 보여준 성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사일 기준도 그래요.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도 42년 동안 우리가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지침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지금도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싱가포르 회담이나 판문점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동의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논쟁을 할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에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삼성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기술 이전이 아닌 어떤 상황은 뭐 명백하니까요. 그건 이제 사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원래 이 저작권 특허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허만 갖고 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직접 와서 정말 모든 단계를 전부 이 기술 이전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뭐랄까요 그 파이프라인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이 백신밖에 없어요. 화이자는 그래도 다른 어떤 의약품에서 나니까 그러면 그만큼 투자한 만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내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어떤 상황이니까 좀 단기간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도 사실 기술 이전이 힘들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사실 싱가포르 합의와 그다음에 이 하노이 회담의 정신을 잇겠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성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는 좀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들어가서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의외로 보시나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문일답에서 사실은 그 철저하게 보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긴장 완화할 건지 그것은 국무장관 등이 외교적으로 협상한 게 있어야만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든지 북한과 마주 앉기 위해서 우리 팀이 북한과 만나야 될 것이다. 즉 바텀업 실무자들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각
이 김정은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담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이 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백신 문제도 기술 이전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기술 이전이 되면 제일 좋죠. 우리가 백신의 원천 기술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건 단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방미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MOU를 맺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백신을 들여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신이 우리나라 생산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근데 기술 이전까지 이루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의 백신이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아지고 지금 4개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모더나까지 들어오게 되면 5개. 그 부분에 5개 그럼 5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미 간의 관계도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죠. 워낙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북미 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정상회담은 끝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임기 말의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물론 이건 정상회담 이전에 조사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이걸 토대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에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지금 국정 수행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를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55만 명분에 대한 백신 확보 문제도 물론 뭐 더 많은 걸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방미 성과를 또 청와대에서도 5당 대표와 좀 공유하자 이런 의미로 또 간담회를 모레 갖기로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독자적인 어떤 그 만남을 또 제안도 했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의사를 네네. 밝혔죠. 한미 성과에 예. 대해서 아마 또 설명하는 기회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정의당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 대표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노태우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 해외 순방만 하면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까지 13번의 그 이 해외 순방을 했는데 무려 9차례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도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 해외 순방이 지지율을 오르는데 언제나 그 작용을 해서 집권 후반기 내치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늘 모든 그런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가기를 원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뭐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 텐데 중요한 건 어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공동 성명을 그대로 어떻게 이행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의 그 추후의 어떤 그 이 추세선이 나타나겠죠.